IM 묵묵부답. 네 번째 주제입니다. 전청조 씨 그리고 남현희 씨의 이런저런 의혹이 꼬꼬무라고 하나요?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 말이 딱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전청조 씨가 어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 당시의 영상을 채널A가 단독으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잠깐 보시죠. 전청조 씨 지금 심경이 어떠신가요? 공공 있으신가요?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저는 사기 범행 알고 있었나요? 자, 전청조 씨가 어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보시면 좌측의 화면은 전청조 씨가 경찰에 체포가 된 이후에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위해서 집에 들어갈 때 전청조 씨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좌측을 보면 전청조 씨가 수갑도 안 하고 있고 그냥 모자와 마스크 정도만 쓰고 있는데 오른쪽의 화면을 보실 때 압수수색을 마치고 전청조 씨를 이제 송파 경찰서로 데리고 갈 때의 모습을 보면 전 씨가 아예 수갑도 채워져 있고 후드티로 그냥 얼굴을 아예 가려버렸어요. 이런 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뭐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는데 묵묵부답이었죠. 그래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IM 묵묵부답, IM 체포예요, IM 감옥 가요. 뭐 이런 얘기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재근 평론가께서 나와주셨는데 씁쓸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청조가 지금 채널A하고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그랬죠. 예, 그 인터뷰 당시에는 뭐 모든 죄값을 달게 받겠다, 뭐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하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근데 요번에 저렇게 기자들 앞에 나섰을 때는 물어보니까 아예 답을 안 해서 너무 말이 왔다 갔다, 그 태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지금 그렇다 보니까 전날 상황이 굉장히 좀 경황이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전청조가 평소에 말을 굉장히 달변으로 잘하면서 자기 페이스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에 익숙했던 사람인데 전날은 그렇게 자기 페이스로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자리를 그냥 모면하려고 말을 안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 전청조 씨가요, 물론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힌 일을 뭔가 계획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황당한 일인데요. 먼저 전 씨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욕하니까 욕먹으려고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정도로 잘못했구나. 물론 사람인지라 욕먹으면 힘들죠. 경찰서 가서 이야기를 다 할 거고요. 그리고 뭐 피하거나 그럴 의향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성실히 임할 거고 저에게 어떠한 처벌이든 인정하고 그 죄값을 받을 거예요. 제가 저지른 일에 다 감당할 것이고 책임질 거고. 자, 전청조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채널A 인터뷰에서 내가 잘못했으니까요, 죄값을 받겠습니다 이랬죠? 근데 뒤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획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미랑을 꿈꿨다 이겁니다. 한국을 아예 벗어나려고 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전 씨가 지인을 통해서 야, 이거 한국을 내가 좀 떠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방법 없을까? 해갖고 미항 브로커를 수소문했고 돈을 마련할 방법까지 구상을 했다. 본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그런데 이 전청조 씨가 일전에 감옥에 한번 갔다 온 바가 있었죠. 2년 3개월인가 복역을 하고 나왔는데 교도소 동기들이 말하길 전청조 씨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전청조는요,
감방에 적응을 못했어요. 특히나 추워지면은 추위를 못 견뎌했어요. 거짓말이 심해갖고 교도소 내에서도 왕따로 지냈어요. 안에서도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죗값을 치르겠다면서 뒤에서는 밀항을 꿈꿨다. 전지현 변호사님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감방에서 적응을 못하고 힘들었는데 다시 갈 생각을 하면은 되게 두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끔찍했던 모양입니다. 예, 그때 이 사람이 감옥에 있었던 게 한 2억 조금 넘는 금액 사기를 쳤다는 걸로 해가지고는 2020년에 2년 3개월이 확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어떤 그런 그 혐의들을 보면은 일단 입건이 된 거는 뭐 앱 투자 사기, 뭐 대출 사기 해가지고는 수천만 원 몇 개, 아직 수천만 원에 불과하지만은 저 사람이 지금 쓴 씀씀이가 고급 레지던스에 벤틀리 승용차에 다 하면은 한 달에 최소 3억 이상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모였냐? 그게 전부 어떤 사기로 인해서 편취한 금액이라면은 금액이 뭐 수십억에 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고 형이 확정이 되고 또 이게 3년 내에 죄를 저질렀으면은 또 가중이 되는 게 있거든요. 법정형이. 그렇게 되면 그때 2억 가지고 2년 3월이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최소 2배 이상은 훨씬 더 많은 형량을 받게 될 건데 2년 3개월 그 버티는 것도 저렇게 힘들었는데 앞으로 몇 년 더 버틴다고 생각하면은 뭐 힘들 수도 있겠다. 밀항을 했다는 게 지금 확실하게 뭐 어떤 보도로 나온 거는 아니지만은 만일 그렇게 밀항을 시도를 했다면은 그런 두려움의 발로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밀항까지도 계획했었다. 본인은 부인하나 뭐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참 글쎄요. 저는 이 전총조 씨와 남현희 씨 이 사건을 보면서 이 황당함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궁금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이 전 씨가요. 남현희 씨와 만나는 도중에 또 그 도중에 한 30대 남성한테 결혼하자고 접근을 한 거예요. 동시에 소위 우리가 뭐 양다리를 걸친다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랬던 것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고소가 됐는데 황당한 것은 그 당시에 남현희에게는 전총조 씨가 예비 신랑이 됐던 것이고 이 30대 남성에게는 동시에 만나면서 그때는 예비 신부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평론가님. 예, 그럼 그런 상황인데요. 야, 이게- 한 몇 달쯤 전에 전청조가 여자로서 한 30대 남성한테 결혼하자고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 남성한테 결혼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뜯었다고 하는데 그 남성은 전청조가 여자라고 최근까지도 믿었고 예. 최근까지도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아하. 요번에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런 게 뭐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내가 속았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 요번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건데 결국 최근에 같은 시기에 남현희 씨한테는 남자로서 결혼하자고 하고 그러니까요. 30대 남성한테는 여자로서 결혼하자고 했던 그러니까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네. 저질렀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요, 하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우리는 늘 모든 일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전총조 씨, 남현희 씨 지금 이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야,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지금 2023년 10월의 현실 속에서 가능했던 일일까 의구심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좀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네. 특히 남현희 씨가 아이까지 출산한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성별을 헷갈렸다? 이게 좀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다만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때로는 상식을 넘어서는 측면도 있거든요. 아하. 사람이 굉장히 허황된 것도 의외로 또 잘 믿기도 합니다. 뭐 사이비 종교도 잘 믿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어느 프랑스 외교관이 아이까지 낳고 같이 살던 자기 부인이 사실은 남자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간혹가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는데 다만 남현희 씨가 정말 모르고 속았는지 아니면 알았던 건지 이 부분은 수사로 밝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